네, 양 시장 모두 약간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실전 매매 팁 오늘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전문가님이 이제 얘기해 주셨던 메타버스랑 또 그리고 선별 공략해야 된다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전장 흐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예, 제가 어제 간만에 날밤을 좀 새가지고 눈이 좀 침침한데 종목은 잘 보입니다. 오늘장 지금 흐름이 제가 봤을 때는 뭔가가 이 변화의 흐름이 있을 것 같은 이런 흐름을 보이기는 한데 역시 미국장, 특히 나스닥이에요, 여러분. 나스닥 시장의 어떤 그 변동성이 지금 증시의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거기에 발맞춰 오늘장 특징은 IT가 약한 게 좀 특징이죠. 근데 지금 화면에 하이닉스 보일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이닉스의 어떤 추세 패턴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면 좀 무겁죠, 여러분. IT는 상당히 무겁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뭐 이런 기사도 있고 그랬죠, 여러분. 네, 61선 돌파를 하고 싶은데 역시 후속 매수세가 좀 떨어져요. 이 자체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나스닥 시장의 약세. 언제 하루 그냥 날 잡아가지고 나스닥 시장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될 텐데 그 이유가 내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쯤에 얘기했을 텐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들만의 리그가 너무 많이 펼쳐져서 지금 그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어쨌든 국내장에서 투자하는 분들은 폭락만 안 나오면 돼요. 그쪽이. 다만 무거운 주식보다는 조금 가볍게 움직이는 주식을 여러분들이 선호를 한다면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선별 강세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엊그저께 전기차 막 움직일 때 내가 원익 P&E 같은 게 거래가 실리면 32,000원 정도 본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 연관 검색어 치면은 장비주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었죠. 그 주식이 CIS입니다. 요거는 내가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IT가 무겁고 전기차 섹터는 좀 잘 움직이는 게 특징이고요. 지금은 특징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로봇하고 메타버스가 강세인데 오늘장 특징주는 이건 특징주 설명입니다. 유일 로봇이라는 주식이 또 오늘 또 시세를 분출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이 종목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32,700원 찍고 18,000원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바닥을 좀 다지다가 어제 거래 한번 싫다가 눌리고 오늘 뽑고. 근데 이 주식이 치기 전에 32THK가 먼저 한번 시세 분출을 했죠. 32THK의 흐름을 보시면은 시세 분출이 한번 나왔다고 얘는 오늘 좀 둔하죠. 그 다음에 이제 RS오토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RS오토도 어느 수준까지는 잘 올라가죠. 가볍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무더위 관련주인데 사실 제가 무더위 관련주를 여러분들한테 먼저 얘기를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금리 인상 시기에는 실적이 없는 주식들은 사실 일반적인 투자자분들한테 얘기하기가 내가 부담 간다고 그랬죠. 너무 가볍게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쪽 무더위 관련주들 보면 이건 특징주예요, 여러분. 위니아가 오늘은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위닉스 이런 종목이 특징인데 보세요, 여러분. 완전히 신저가를 갱신한 다음에 움직이죠. 그러니까 따라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먼저 움직임이 좋았던 쪽이 신일전자, 그 다음에 SCD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얘들은 먼저 치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같은 섹터에서도 우리가 차트적으로 그 다음에 실적을 딱 봤을 때 60일을 기준으로 치고 가는 종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종목들은 기술적 대응이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오전장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를 만한 종목은 잘 보이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전략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세 섹터 눌림목이죠, 여러분. 제가 지속적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지만은 그래도 나스닥을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나스닥이 빠르게, 그죠? 빠르게 11,900 위로 올라가든지 이왕이면은 12,000 쪽으로 올라가면 이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텐데
그걸 안 줘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 시점에서 다우가 먼저 찔끔찔끔 올라가가지고 다우가 지금 5일선 탔지 않습니까? 근데 다우는 5일선을 탔는데 20일이 위에서 찍어 눌러놓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는 나스닥이 반등이 나올 때 다우가 무겁다 보니까 다우가 주춤거리고 막 이런 식으로다가 시장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박스권 혹은 순환매 전략 이런 전략으로 눌림목을 공략하든지 길목을 지켜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특징으로 얘기해 드릴게. 이게 좀 짧게 빠르게 설명해야 되는데, 어제 제약주가 강할 때 녹십자 MS 7,500원 수준에서 7,200원 수준 얘기했었어요. 7,530원 찍고 그냥 날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강세 섹터가 움직일 때 장중에 분 차트를 보면서 그쪽을 매매 대응을 하든지, 이건 지금 부양봉이 나왔으니까 이제 11,000원 정도에 가서는 한번 부딪힐 가능성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한민사이언스 같은 주식이 거래량이 실리면 좀 올라간다, 240일선까지 올라간다,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거래량이 안 들어오죠. 그렇지만 안 밀리죠.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런 게.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기차 섹터에서는 이 일진 머트리를 처음에 얘기했었을 거예요. 안 빠지죠. 요런 게 눌림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수가 세게 빠질 때 61선 언저리에서 잡으려고 하는 건 좋은데 거기까지 쉽게 안 내려오고, 만약에 바로 61선 언저리로 내려와 버리면 차트가 깨져 보이는 걸로 보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장도 한번 잘 봐야 되고, 환율도 좀 봐야 되고, 수급도 좀 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세 섹터 눌림목이라는 게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3XTH 얘기했는데, 이건 지금 5일선 찍고 움직인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좌우당간 강세 섹터는 눌림목.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제 얘기해드렸죠, 여러분. 2022년 최고의 섹터로 보는 쪽을 메타버스, 인공지능 뭐 이런 거 얘기해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하고 방송을 너무 늦게 해서 내가 메타버스는 얘기 안 했는데, 메타버스도 특징을 한번 볼게요. 오늘 맥스트가 제일 셉니다. 자, 제일 세게 올라가는 맥스트를 보시면 역시 하락 N자형으로 빠지고 전저점 언저리까지 빠진 상태에서 바닥을 좀 다져놓다가 치고 가죠. 이런 것은 25,000원에서 27,000원 저항입니다. 쫓아 들어가면 안 돼요. 다만 움직이는 걸 보는 거예요.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죠. 자이언트도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고, 바이오도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고, 비트나인도 보시면은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고.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해외장의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흐름을 만약에 준다, 담보가 된다, 최소 12,200에서 12,500을 한 방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찔끔찔끔 올라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올라갈 때 찔끔찔끔 올라가야 여러분들이 대응하는데 용이하거든요. 한 방에만 500 올라가 버리면 장이 약할 때는 다음날 갭상승 나와서 음봉 떨어지면 도로함이 타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약주 섹터는 그냥 들어가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수남에 나올 만한 쪽을 들어가서 그냥 딱 묻어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쪽은.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어제 그 드론 관련주도 움직일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메커스 한번 했어요, 여러분. 그죠? 근데 이건 아직 사는 자리가 아닙니다. 얘는 지금 보면 50원, 100원 왔다리 갔다리밖에 안 하죠. 근데 상대적으로 버셀, 뭐 이런 뭐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을 보시면 변동성이 되게 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오늘장 투자 전략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치고 가는 주식을 따라 들어갈 때 섹터에서 실적 없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단기 급등한 주식을 따라 들어가면 거기가 고점일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것은 뭐 21선 혹은 5일선 혹은 61선 이렇게 기본적인 지지권 정도에 왔을 때 순환매를 노려서 저점 매수를 하는 거죠. 차라리. 왜냐하면 종목들이 너무 순식간에 움직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한 코멘트만 더 드려보면, 자, 무더위 관련주가 지금 상당히 오늘 움직임이 좋았죠, 여러분? 무더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보통 보는 게 이제 또 뭐 체력 증진하겠다고 뭐 닭고기도 먹고 막 그러겠죠. 보시면 오늘 많이 커서부터 할인 뭐 이런 종목이
순간적으로 아침에는 치고 갔지만 그런 기사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따라 들어가면 물리는 거예요. 그죠? 차라리 그럼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물론 원전 관련주를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뭐 파세코 같은 게 에어컨, 신일전자 이런 게 뭐 선풍기 같은 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기본적으로 전력 문제 분명히 뉴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무더위 관련주가 움직이는데 닭고기가 날아간다고 모양도 만들어지지 않은 주식을 따라가지 말고 차라리 에어컨은 어차피 쓰는 거니까 흔들릴 때 파세코 같은 주식을 좀 저점 매수하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전력이 분명히 문제가 된다라는 기사가 분명히 한번 나올 거거든요. 그럼 전력 관련주 한번 슬쩍 먼저 들어가는 거죠. 전력 관련주에 먼저 슬쩍 들어가 있다 보면 이제 무더위 관련주 뭐 날아갈 거 다 날아가면 분명히 전력 뉴스 나오면 그게 튄단 말입니다. 그럴 때 팔아먹는 거죠. 그런 게 우리가 순환매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3XTHK를 가지고 기술적 박스권 순환매 전략을 할 때 매매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를 얘기했다면 지금은 나오는 뉴스에서 어떤 식으로 순환매 전략을 취할지를 제가 말씀드렸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았을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나스닥 얘기해드렸죠. 여러분 자 보세요. 나스닥이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각 자체가 60일선 60분 차트를 놓고 볼 때 14,298에서 12,000 쪽으로 빠졌다가 13,500으로 갔다가 11,000대로 밀렸죠. 241선을 한번 넘어가는 신용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12,150을 돌파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밀릴 때는 이왕이면 11,700이 안 밀리고 가급적이면 전저점을 안 깨면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요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 시장에서 순환매 전략, 눌림목, 길목 잡는 실전 팁 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